지금부터 뇌 이야기 그리고 커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수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해요. 뭐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제 본 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먼저 그분의 커피 습관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50대 이후에는 커피 한 잔이 뇌의 회복 속도와 수면 깊이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머리가 맑아지지 않는 느낌입니까? 식사 대신 커피로 버틴 적이 있습니까? 잠들기 6시간 전에도 커피를 마신 적 있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카페인에 민감해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말합니다. 카페인은 50대 이후 뇌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20대가 커피 한 잔 마시고 6시간이면 끝나는 효과가 60대에게는 12시간 이상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저녁 커피 한 잔이 기억을 저장하는 깊은 잠, 소파 수면을 30에서 40%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기억력은 잠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잠을 방해하는 커피는 기억을 방해하는 커피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밖에 마시지 않는데도 갑자기 두근거림이 생기고 밤새 뒤척이고 아침에선 머리가 멍하고 손이 떨리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항상 말합니다. 저는 커피를 늘 마셨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가요? 대부분 55살 이후부터 나타나는 카페인 분해능 저하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을 통해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도 떨어지고 뇌의 아데노신, 피로 신호 수용체가 예민해집니다. 그 결과로 작은 카페인에도 뇌가 과흥분하고 심장은 덜컹덜컹 반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64살 여성 환자였습니다. 재봉틀 일을 오래 해서 집중력이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멍해지고 2시간 전 일을 기억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CT와 MRI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의 하루 루틴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침 식사 없이 아침 7시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점심 후에 또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후 4시에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루 3잔이었지만 문제는 시간대였습니다. 카페인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커피가 계속 들어가며 뇌는 하루 종일 과흥분, 과피로 상태였습니다. 커피를 아침 식사 후 9시에서 11시 사이 한 잔으로 줄이자. 2주 만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변화였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환자분은 다시 재봉틀 앞에서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일상의 기억들도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72살 남성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평소 잠들기 어렵고 새벽 3시에서 4시에 자주 깼습니다. 본인은 불면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원인은 저녁 7시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셨지만 그분은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이었습니다. 저녁 커피를 끊고 오후 2시 이후 커피 금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만 했는데 일주일 만에 밤에 처음으로 6시간 연속 숙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이렇게 가벼운 게 오랜만이라고요. 카페인은 뇌에서 졸림 신호를 보내는 아데노신을 막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데노신은 뇌세포를 회복시키고 정리하는 시간표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아데노신을 막아버리면 뇌는 피로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가동됩니다. 그게 누적되면 기억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 조직이 지칩니다. 쉽게 말해 뇌는 낮 동안 사용한 메모리를 밤에 정리해야 하는데 커피가 그 정리를 방해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기억은 다음 날 사라집니다. 마치 컴퓨터를 끄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우리 뇌도 휴식과 정리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대 이후에는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커피를 마시되 제대로 마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50대 이후 커피를 마셔야 하는 정확한 시간과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시간,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커피의 종류, 그리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커피 루틴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피 골든 타임은 오전 9시에서 11시입니다. 이 시간대는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안정되는 시간입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자연스럽게 우리를 깨우는 호르몬인데요.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면 이미 높은 코르티솔 수치에 카페인까지 더해져서 뇌에 과도한 자극을 줍니다. 반면 9시에서 11시 사이는 코르티솔이 내려가는 시점이라 이때 커피를 마시면 뇌에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로 아침 공복 커피는 절대 금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마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 건강에 최악의 습관입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뇌 피로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반드시 가벼운 식사라도 한 후에 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50대 이상은 카페인 분해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3잔, 4잔 마시면 카페인이 체내에 계속 쌓이면서 뇌가 쉴 틈이 없어집니다. 하루 2잔, 가능하면 한 잔으로 줄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오후 2시 이후 커피는 수면의 질을 30에서 40% 감소시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저녁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는 피해야 합니다. 설탕과 시럽은 뇌세포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기억력에 악영향을 줍니다. 아메리카노나 블랙커피가 가장 좋고 우유를 조금 넣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럽이 잔뜩 들어간 달달한 커피는 뇌 건강에 적입니다. 여섯 번째로 반카페인 옵션을 활용하세요. 카페인에 민감한 시니어에게 반카페인 커피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원하지만 과도한 자극은 피하고 싶을 때 반카페인이나 디카페인 커피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특히 오후에 커피 맛이 그리울 때 디카페인 커피 한 잔은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커피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일곱 번째로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섭취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뇌 피로가 가중됩니다. 커피를 마신 만큼 물도 충분히 마셔주어야 합니다. 커피 한 잔 마셨으면 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커피 습관도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안전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마신 후 두근거림이나 손떨림이 생기면 이틀에서 사흘 동안 커피를 중단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카페인 과다 상태라는 경고입니다. 며칠 쉬면서 몸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위장약을 먹는 분은 공복 커피를 절대 마시지 마세요. 위장이 약한 상태에서 커피는 위벽을 더욱 자극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마시고 가능하면 우유를 조금 넣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분은 커피 섭취량에 대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수면제와 카페인은 서로 반대 작용을 합니다. 수면제로 잠을 청하면서 낮에 과도한 커피를 마시면 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수면 패턴이 더욱 망가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라떼나 믹스 커피를 조심하세요. 이런 커피에는 설탕과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중요한 당뇨 환자에게는 아메리카노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커피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낮에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걷기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커피의 각성 효과와 산책의 혈류 증가 효과가 만나면 뇌 기능이 더욱 좋아집니다. 특히 아침 커피를 마신 후 산책하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코로 호흡하는 명상을 해보세요. 카페인으로 인한 흥분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긴장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조용히 앉아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견과류, 계란, 블루베리를 함께 섭취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뇌에 영양을 보충해 줍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계란의 콜린 성분은 기억력에 도움을 주고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은 뇌 노화를 늦춥니다. 아침 식사로 이런 음식들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 최상의 조합입니다. 커피 마시기 전에 물 한 잔을 먼저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카페인으로 인한 피로를 3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은 카페인의 자극을 완화시키고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기 전 물 한 잔은 필수입니다. 실제로 이런 대화가 병원에서 자주 들립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하지? 아내가 대답합니다. 당신 오후에도 커피 마시잖아. 남편이 묻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 아내가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오후 커피 끊어보자. 나도 도와줄게. 이 작은 변화가 뇌의 수명을 바꿉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50대 이후 분해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생리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에 맞춰 커피 습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녁 커피는 수면을 무너뜨려 기억을 손상시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낮 동안 쌓인 기억들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커피는 언제 마시느냐가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같은 커피라도 아침 9시에 마시는 것과 저녁 7시에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시간만 조절해도 커피는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행동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이 시간이 커피의 골든 타임입니다. 둘째, 오후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오후 2시를 데드라인으로 생각하세요. 셋째, 공복에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후 커피가 원칙입니다.
넷째, 반카페인이나 디카페인 옵션을 활용합니다. 오후에 커피가 그리울 때 좋은 대안입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커피 한 잔에 물 한 잔,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흘째부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더 맑아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2주가 지나면 깜빡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한 달이 지나면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환자분들의 변화를 30년 동안 지켜본 의사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커피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병원을 찾기 전에 우선 여러분의 커피 습관부터 점검해 보세요. 70대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1년 동안 커피 시간을 조절하고 오후 커피를 끊었더니 건망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그분의 가족들도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처럼 대화 내용을 기억하시고 약속도 잘 지키신다고요. 또 다른 60대 환자분은 아침 공복 커피를 끊고 식후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전 내내 집중력이 유지되고 점심때쯤 오던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의 효율이 높아지니 퇴근 후에도 여유가 생겼고 저녁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대 직장인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오후 회의 전에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를 끊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졸음이 오는 것 같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오히려 오후에 더 맑은 정신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잠이 잘 와서 다음날 아침이 개운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를 먹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커피 마시는 시간과 양을 조절했을 뿐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아침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9시에서 11시 사이에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세요. 오후에는 커피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세요. 저녁에 커피가 그립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세요.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습니다. 오후에 졸음이 올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커피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버텨보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뇌 기능이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70대, 80대에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그 시작점입니다.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커피를 제대로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커피는 적절히 마시면 뇌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도 있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양을 잘못 조절하면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노화 때문일까요? 혹시 매일 마시는 커피가 원인은 아닐까요? 오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공복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오후에 커피를 마시려던 계획이 있다면 취소하세요. 대신 물을 마시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세요.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매일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결정짓는 작은 요소가 바로 커피 한 잔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만 지켜도 일주일 안에 피로가 줄고 한 달이면 기억력이 달라지고 몇 달이면 뇌가 다시 젊어집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함께 하세요.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건강한 커피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실천하면 훨씬 쉽게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이 함께 좋아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오후에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잊고 공복에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패턴입니다. 일주일에 5번만 제대로 지켜도 효과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80%만 지키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 오후에 참았던 커피 한 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커피 마시는 시간을 조금 바꾸고 양을 조금 줄이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고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뇌를 지키는 생명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